2022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날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입사일에 더하기 365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되나 윤년인 경우에는 2월달에 날짜 수가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더하기 365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보다 하루 전날이 출력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부터 더하기 365를 하면 2021년 1월 1일이 아닌 2020년 12월 31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이 되는 날을 알고 싶을 때는 더하기 365를 하기보다는 엑셀의 내장 함수인 eDate 함수를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eDate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입사일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인수에는 1년의 개월수, 즉 12달이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1년이 되는 2021년 1월 1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eDate 함수를 이용하여 어떤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 언제, 며칠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하는 시점에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eDate 함수에다가 입사일의 1을 입력하면 1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2년 2월 1일이 나타나고 이 날짜에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eDate 함수에 1을 입력하면 그 다음 두 번째 개근하는 시점, 두 번째 날짜인 2022년 3월 1일이 나타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우측 아래에 있는 이 점을 이용하여 아래로 쭉 끌면 2022년 1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인 2023년 1월 1일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eDate 함수에 12를 입력하면 됩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해 역시도 eDate 함수에 12를 입력하면 2024년 1월 1일이 나타나고 이 날짜에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해 역시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을 아래로 쭉 끄시면 자동적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의 날짜가 나타나고 이때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 개수는 16, 16, 17, 17, 18, 18, 19, 19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 개수의 상한선은 25개입니다. 즉 25일입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이렇게 손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의 발생 날짜에다가 순번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시면 홀수 순번이 한 칸씩 커질 때마다 연차 휴가 일수는 1일씩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짝수도 마찬가지로 한 칸씩 커질 때마다 연차 유급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홀수와 짝수가 나눠져 있을 때는 엑셀에 모두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1년 번호에다가 2를 나누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다시 끌어보면 이렇게 홀수인 1년
홀수인 1년 번호에는 나머지가 1이 나오고요. 2로 나눴기 때문에 짝수인 1년 번호에는 나머지가 전부 0으로 나옵니다. 즉 여기서 if 함수를 쓰면 나머지가 1인 경우에는 14.5에다가 나누기 1을 하고,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인수는 나머지가 1이 아닌, 즉 여기서는 나머지가 0인 경우겠죠? 여기서는 14 더하기 순번을 다시 나누기 2 합니다. 다시 끌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홀수인 해에는 정상적으로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늘어나고요. 짝수인 해에는 마찬가지로 15, 16, 17, 18 이렇게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